안녕하세요. HLB가 FA 인수로 이번에 관리 종목 리스크에서 탈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실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FA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당시 HLB 영업 손실액 99억 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FA의 영업이익으로 HLB의 영업 손실을 메꿀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FA로 흑자 전환한 회사가 된 것이죠. 만년 적자인 신약 개발 회사가 흑자를 내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망할까 걱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재물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 회사는 결국 블록버스터 신약을 출시해야 천정을 부수고 날아올 수 있다는 걸 되새겨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약사 중 하나는 에브비입니다. 휴미라라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속 제품 스카이리지, 림보크 등도 개발하고 있고 매출도 서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돈을 쓸어 담고 다시 그 돈으로 신약 개발하고 성공하고 돈을 쓸어 담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1년은 12개월입니다. 분기는 3개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은 4개의 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죠. 영어로는 쿼터라고 해서 앞글자 Q를 따서 Q1, Q2, Q3, Q4로 줄여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Q1은 first quarter를 의미합니다. Q2는 second quarter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Q3는 third quarter입니다. 자료 화면은 에브비의 3분기 financial reports입니다. 2021년도 3분기 재무제표죠. 에브비의 제품은 크게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카테고리는 이뮤놀로지입니다. 이뮤놀로지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휴미라가 있습니다. 휴미라의 3분기 매출은 5,425 밀리언 달러입니다. 54억 달러입니다. 무려 6조 5천억 원입니다. 한 분기에 6조 5천억 원이니까 놀랍죠? 1년이면 휴미라 매출만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휴미라의 성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주목할 점은 휴미라 밑에 있는 두 가지 신약들입니다. 스카이리지와 림보크죠.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미라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신약들의 개발도 이어갔고 성과도 서서히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선순환입니다. 참고로 에브비의 매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USA와 인터내셔널이죠. INTL은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역시 매출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글로벌하게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점이 유리합니다. 자국 시장에서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미국 인구만 3억 원으로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만국 공용어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쉽죠. 언어의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은 삼성증권의 2020년 2월 10일 에브비 리포트입니다. 에브비는 휴미라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 중이라고 합니다. 휴미라는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에브비는 후속 제품 스카이리지, 림보크 등이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자료 화면은 2020년 11월 26일 미래에셋대우 리포트입니다. 역시 휴미라 후속 제품인 스카이리지와 림보크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약사는 신약 개발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가면서 신약 개발을 성공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 있는 먹거리 말고 그 다음 먹거리를 찾고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HLB로 돌아와서 FA는 오미크론 확산 효과로 올해는 실적 갱신도 기대해 볼 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2월 10일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위중증을 막아주는 백신이 있습니다. 물론 감염을 막아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중증 예방 효과는 거의 대부분 상대 위험 감소 (relative risk reduction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도 대부분 상대 위험 감소로 알고 있죠.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의 백신 efficacy는 95%입니다. 그런데 절대 위험 감소 (absolute risk reduction도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크게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랄라를 볼 경우 백신의 위중증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으니 백신 접종자는 안심할 수 있고요. ARR를 볼 경우 코로나19 자체가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니
백신 미접종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볼 건지는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지표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가 공포로 다가온다면 어서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위중증 상대 위험 감소 지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반대로 백신 접종이 공포로 다가온다면 절대 위험 감소 지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겁니다. 물론 백신 접종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방역당국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대 위험 감소는 다들 친숙하실 테니까 절대 위험 감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RRR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대적인 비율을 본다면 ARR은 전체 파퓰레이션을 고려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폰서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 1000명 중 32명이 사망했고 대조군 1000명 중 4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숫자의 차이를 구해봅니다. 41 빼기 32는 9명이죠. 이 9명이 절대 위험 감소입니다. 참가자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9명이 덜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절대 위험 감소는 0.9%입니다. 절대 위험 감소 0.9%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치료제를 투여하고 사망을 피할 수 있는 환자가 0.9%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환자의 약 1%가 치료제 덕분에 사망을 피했습니다. 환자 1000명 중 9명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환자의 약 1%는 치료제를 투여받고 사망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극단적인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묘하고 신통방통한 치료제라서 실험군 모두가 생존했습니다. 사망자 0명이죠. 그러면 절대 위험 감소는 몇 명이죠? 41 빼기 0은 41명입니다. 절대 위험 감소는 1000명 중 41명입니다. 따라서 4.1%입니다. 치료제로 혜택을 본 환자가 전체의 4%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료제의 최대 효과입니다. 아무도 안 죽는 게 최대치니까 말이죠. 4%? 왠지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이죠? 100% 완치시키는 꿈의 신약인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원래 96%의 환자는 안 죽는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인터벤션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1000명 중 4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959명은 원래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원래부터가 잘 안 죽는 병인 겁니다. 따라서 ARR의 최대치가 4.1%였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예시의 절대 위험 감소는 아까 봤듯이 0.9%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위험 감소는 얼마였을까요? 9 나누기 41은 22%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상대 위험 감소입니다. 사망 위험 22% 감소 효과. 어머, 사망 위험이 22%나 감소했어? 엄청난 약이구나. 사망 위험 0.9% 감소 효과. 무슨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별로인 약이구나. 사실 둘 다 똑같은 약입니다. 단지 효과를 RRR로 제시했느냐, ARR로 제시했느냐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exposed는 실험군이고 not exposed는 대조군입니다. 각각 yes와 no가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했거나 감염이 발생했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겁니다. occurrence죠. exposed 그룹은 1000명 중 8명이 감염되었습니다. not exposed 그룹은 1000명 중 10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상대 위험 감소는 20%가 나옵니다. 반면에 절대 위험 감소는 0.2%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RRR은 둘 다 분모가 1000명으로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겠죠? 대조군은 10명이 감염되었고 실험군은 8명이 감염되었습니다. 10 빼기 8은 2명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입니다. 상대 위험 감소는 2명을 1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0%가 나오고요. 절대 위험 감소는 2명을 1000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0.2%가 나옵니다. 여기서 1000은 전체를 말하죠. 따라서 상대 위험 감소는 상대적인 비율을 보는 것이고 절대 위험 감소는 절대적인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과 같이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게 상대 위험 감소이고 전체 환자를 분모로 상정해서 절대적인 위험을 가늠해 보는 게 절대 위험 감소입니다. 당연하게도 코로나19 백신도
상대 위험 감소를 구해볼 수 있고 절대 위험 감소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99.99%는 상대 위험 감소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사의 임상시험 논문은 알랄랄로 결과를 발표하고 따라서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전문가들도 해당 논문을 토대로 자문을 하고 그러므로 정부도 알랄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20년 FA의 영업이익은 150억 원입니다. HLB의 영업손실보다 높죠. 2021년 3분기 휴미라 매출은 6조 5천억 원입니다. 가히 블록버스터입니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